이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네. 강혜경 씨가 국회 네. 행안위 출석해서 증인으로 뭔가 저 명태균 네, 네, 의혹에 네. 대해서 밝힐 예정이었는데 21일 그 국회 법사위 국감으로 네, 간다고 결정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행안위로 나오시겠다고 약속한 건 아니었고요. 아. 저희가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수단도 변변치 않고 네. 간접적으로 나올 의사가 있냐를 타진했을 때 국회에 국정감사에는 나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럼 행안위도 나와라라고 했는데 강혜경 씨 쪽에서 간접 전달받은 건데 아직 준비가 그렇게 되지 않았다. 조금 늦춰주면 안 되겠냐라고 해서 아마 저희 다음에 있는 법사위로 된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의원님, 명태균 의혹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부끄럽죠. 쪽팔리죠. 그러니까 얼굴을 들 수가 없죠.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예. 선거 브로커라고 칩시다. 네. 선거 브로커한테 대한민국 정부가 대통령 내외가 겁박당하고 있잖아요. 나를 건드리면 사진 2000개 깐다.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6개월 동안이나 선거 브로커한테 전화통 붙잡고 사정하고 같은 차 타고 다니면서 의논하고 네. 우리나라 정치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참 한심하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오늘 우리의 현주소란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홍준표 시장은 자조 섞어서 원래 한국 정치가 그렇습니다. 이해하세요. 국민들이 이해하세요. 이제 이런 투거든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역대 선거 저도 대선 여러 번 해봤는데요. 예. 여실히 보여주는 게 뭐냐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주변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만큼 허약하다는 겁니다. 네. 선거를 하면 수십 명의 선거 브로커들이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그들 모두가 대한민국을 구할 비전을 가지고 나타나요. 예. 그걸 걸러내는 스크린하는 시스템과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런 걸 왜 못 걸러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하고 6개월간 상당히 이제 매일 스피커폰 켜놓고 통화를 하면서 전적으로 완전히 의지를 하는 상태고 대통령 자체에 대해서는 지가 뭘 알아 뭐 오빠가 원래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예? 철없게 떠드는 우리 오빠를 용서하세요. 뭐 이런 맥락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 분위기가 어떤 것인지 미루어 짐작 가능한 거 아닙니까? 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사적 연결 채널 네트워크가 장악하고 있다고 봐야죠. 네. 명태균 씨 관련해서 2번의 해명이 있었잖아요. 예. 첫 번째 해명은 2번 만났다. 예. 근데 그것도 뭐 1시간 만에 깨져버렸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친오빠다. 네. 친오빠인지 뭐 대통령인지 그건 논외로 네.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방송에 나가서 말씀드리는데 대통령실에서 친오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김건희 여사예요. 네. 네.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비서실장도 누구도 그 이야기를 못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명태균 씨가 카톡 사진을 올렸을 때 누가 친오빠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예.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 못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유추해 보면 소위 말하는 그 한남동 7인방 그들 중에 한 명이 전화를 했겠죠. 김건희 여사한테. 예. 여사님 이 사진이 떴어요. 뭐예요? 친오빠야. 아니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저는 이게 시스템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 대통령실이라는 건 대한민국 최고의 권부고 최고의 국정 운영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위기관리 대응 능력이라는 게 있고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어떤 일이 발생하든 대통령 내외에 관련해서 일이 발생하면 1부터 10까지의 모든 상황들을 다 점검해야 돼요. 스크린을 해서 국민들에게 밝혀야죠. 소장하게. 네. 그런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2번 만났다는 것도 그랬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순방 갔을 텐데 그 한남동 7인방이 대통령한테 전화했겠죠. 이거 떴는데요. 내가 걱정 마네. 한 2번 봤어. 예. 뭐 별거 아니야. 예. 그랬겠죠. 예. 그렇게 나가는 거죠. 미루어 짐작. 네, 미루어 짐작. 예.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여사님 떴어요. 그랬더니 친오빠야. 괜찮아. 이런 거잖아요. 친오빠면 괜찮은 건가요?
말이 안 돼. 안 되는 거잖아요. 국정농단이죠. 국정농단이죠. 네. 예. 친오빠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당연하죠. 예. 근데 이제 본인들은 이런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근데 명태균 씨가 그거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시일이 언제인지. 네. 이게 도대체 어느 시점에 거기 보면 이제 이준석 대표도 언급이 되는데 어느 시점에 나눈 것인지에 대해서 막 설왕설래가 있는 네. 거예요. 뭐 경선 전이다, 경선 이후다, 대통령 당선 이후다, 뭐 대통령 현직일 때다. 여러 가지 이 설왕설래가 있는데 답변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실도 친오빠면 끝입니까? 그러니까 네? 명태균 씨가 예, 머리를 영악하게 쓰시는 거죠. 네, 자기한테 유리한 사진을 올리고 유리하게 프레임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죠. 네. 지금 명태균 씨는. 그런데 좀 답답한 게 국민의힘의 여러 정치 지도자들이 소위 말해서 명태균 스캔들에 걸려 있는 상태잖아요. 네,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 대통령 내외 예, 무엇 하나 뚜렷하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예, 엊그저께 저희가 서울시장 국정감사 때 오세훈 시장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명태균 씨 붙잡고 울었냐? 아니라는 답도 안 하고 뭐 두리뭉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선거판을 짜줬다는데 맞냐? 예, 뭐 아니래요. 예, 그러면 제가 또 물었죠. 그렇게 치욕적인 그런 꼴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냐는 취지로 물어봤더니 고소장만 써놨대요. 명태균 씨한테 제가 전화했어요. 네. 그래서 울었다는데 진짜 울었냐? 그랬더니 갑자기 명태균 씨가 울지 않았어요. 질질 짰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아니 오세훈 시장 그렇게 자신 있으면 고소장만 쓰지 말고 고소장 접수한 다음에 얘기하라 그래요. 이런 태도예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국정감사 때 느꼈던 게 그거라는 거예요. 예, 바로 그거.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얼마나 허약한가 하면 당당하지 못해요. 이번 국면에서 제가 오세훈 시장이라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라. 오늘 바로 고소장 냅니다. 법으로 바로 하겠습니다라고 나왔어야죠. 근데 고소장 써놨습니다. 명태균 씨 하는 거 봐서 할게요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 거 봐서 뭐 합니까?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예. 뭔가 캥기는 게 있나? 합리적인 의심은 예. 그런 거죠. 예. 말 못할 뭔가 사연이 있구나라고 하니까 국민들은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의심을 갖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위기 관리 대응 능력도 한참 제대로 되지 못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용산의 입장으로 제가 빙의를 해보면 네. 진짜 명태균 씨 저 양반을 어떻게 빨리 구속시켜야 되는데 예. 하는 마음이 한켠에 막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내부에서, 내부에서 네. 마음속 빨리 한편 입을 막아야 된다. 입을 봉해야 돼. 네. 봉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건 구속이야. 이 예. 생각을 한편에서 할 것 같아요. 네. 제 추론입니다. 예. 근데 또 한편에서는 잘못 만졌다가 큰일 나는데 네. 2,000장 중에 100장만 까져도 큰일일 텐데 예. 그런 생각을 또 할 거예요. 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예.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게 지금 사실은 창원지검의 태도나 이런 걸로 다 연관이 되는 네.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뭔가 약점이 많이 잡혔구나 명태균 씨한테. 그러지 않고서야 그렇게 경로 잘하시는 대통령이 경로도 안 하잖아요. 경로도 안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 같았으면 압수수색을 한 300번 했어야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같았어도 최소한 그렇죠. 수백 번 했어야죠. 예. 근데 이거는 첫날 한 번 한 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본인 굉장히 당당해요. 이거 그 명태균 씨도 할 테면 해봐라. 네. 나는 뭐 꿀릴 게 없다. 뭐 이런 태도로 기자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어요.